소리 없이 다가오는 목 디스크. 대한민국 명의들과 함께하는 TV 왕진에서 현대인의 고질병 목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왕진, 오늘의 주제는 뭘까? 현대인의 고질병 목 디스크. 맞아요. 아하. 이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 때문에 또 뭐 직장인들은 재택 근무 때문에 요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크게 늘었다죠. 네, 게다가 요즘은 어딜 가나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그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디지털 기기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목 디스크가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목 디스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기도 모르게 목 운동한다고 어떻게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걸렸을 때 한번 쭉 한 대 삐끗. 야, 한번 혼났었잖아요. 진짜 아프죠, 진짜 네. 아프죠. 아우, 이렇게 되죠.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고 그 결리는 경험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느껴보실 것 같은데, 왜 차 뒤에서 추돌 딱 했을 때 거의가 내릴 때 목 잡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이고,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리얼한 연기. 목이나 어깨가 참 뻐근하고 결리는 경험 그래 많죠. 네. 강무성 선생님, 목 디스크란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앙에 위치하고 우리 몸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추신경인 척수신경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는 크게 5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목의 경추, 그리고 등의 흉추, 허리뼈의 요추, 그리고 골반 내에 있는 엉치뼈인 천추와 그리고 꼬리뼈인 미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경추는 우리 머리의 무게를 받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앞뒤의 구부림과 또 좌우의 회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추는 총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요추와 마찬가지로 허리에 움직임이 있어서 척추에 전해지는 외력을 흡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 성분의 구조물을 말하는데 한국말로는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이라는 의미에서 추간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질병처럼 얘기하는 디스크는 사실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의 줄임말로 이러한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서 통증이 생기고 기능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측은 정상인의 사진이고 그러네요. 오른쪽은 디스크 환자의 MRI입니다. 이게 휘어있는 방향이 달라지네요. 네, 좌측을 보시면 C자형, 앞으로 휘어있는 C자형 커브가 잘 유지되고 있고 네. 직사각형 모양의 뼈 안에 디스크가 배열이 어긋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측에 있는 목 디스크 환자의 사진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C자형 커브가 소실이 됐고 또 가운데 있는 4번째 디스크가 뒤로 돌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지네요. 아니 그런데요, 이 지난 4년 동안 목 디스크 환자는 14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한 해에 목 디스크로 치료받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김도현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최근에 목 디스크 환자들이 증가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학적으로 목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디스크는 수분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탄력성을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수분 함유량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디스크가 경직되고 아주 작은 충격이나 외력에도 쉽게 손상을 받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목의 각도가 안 좋아지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해부학적 구조상 우리 목 디스크는 머리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머리 무게가 보통 저희가 7kg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효진 씨 같이 얼굴이 아주 작은 여성분들도 7kg. 이것도 7kg예요?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도 7kg. 희한하게 대부분 다 7kg, 성인 머리 무게가 7kg인데 목뼈는 아주 작은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 7kg의 무게를 항상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손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7kg의 머리 무게를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잘
와닿지 않고 이해를 못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항상 삼겹살로 하는데 어머. 삼겹살 한 근이 600g이니까 그렇죠. 12근을 항상 목뼈에 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근을 목뼈에 얹고 있다 생각하면 환자분들이 다 진짜 확 많이 와닿네요. 무겁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구조물이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목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보통 20대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정말 뭐 나는 어리니까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안 될 질환들이 요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어떻게 목 건강 괜찮으세요? 제가 좀 안 좋아요. 왜 어떻게 안 좋으신가요? 한 열흘 전부터 갑자기 핸드폰을 많이 봐서 그렇다고는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핸드폰 역시. 때문에. 네. 그죠. 핸드폰 때문에 요즘 참 네. 거북목도 문제고 목 디스크 많이 생긴다고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또. 김란 씨는요? 저도 요즘 아무래도 저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다 전부가 보니까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을 오래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좀 목에 좀 뻐근하고 이제 뭉치고 막 이거 숙이고 하니까. 아니 보통 설거지 할 때도 네. 청소기 할 때도 네, 걸레질 할 때도 다 이렇게 고개를 네. 숙이는 네. 자세를 네. 많이 네. 하니까 네. 네. 주부님들도 진짜 네. 목 디스크 맞아요. 위험이 많이 뭐 노출이 돼 있는 것 그게 같아요. 뭐 계속 또 아프다가 말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병원 갈 생각은 또 안 하고. 아직 젊은데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 잘못된 자세나 평소 생활 습관이 참 목 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호 선생님, 이 잘못된 자세가 이 목 디스크랑 아무래도 관련이 있겠죠?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장 좌측에 있는 사진이 정상목에 해당하고 오. 가운데는 거북목,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일자목에 해당합니다. 아하. 정상적으로 목은 앞쪽으로 휘어있는 C자형 커브가 있어야 하는데 노트북처럼 눈높이보다 낮은 모니터를 장시간 본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장시간 바라보게 되면 목이 일자 형태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거북이처럼 S자형으로 변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C자형이 유지되는 건강한 목 상태에서는 머리의 무게 약 7kg 정도만 지탱을 해주면 되는데 시선이 약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게 되면 이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2kg 정도의 무게가 실리게 되고 아, 그래요? 30도 정도까지 내려가면 3배에 해당하는 약 18kg 정도 그리고 극단적이지만 약 60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 목 주변에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이고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 진짜 무리 가겠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문제가 되겠네.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일자목 형태가 유지가 되면 우리 머리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우리 목과 주변의 근육에 부담이 증가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사진 보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여기 지금 밖에 계신 우리 스튜디오 스태프분들이 막 목 잡고 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이상하다. 지금 뭐 요즘 현대인들은 다 목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신다라는 거죠. 수시로 올리죠. 수시로. 근데 거북목 증후군이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 보통은 목 디스크 증상이 있어도 왜 그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김도현 선생님, 목 디스크를 방치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는 초기 증상이 단순 근육통이나 승모근 통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잘 안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 디스크를 방치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우리 몸의 모든 디스크와 척추는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까 강무성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목 디스크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다른 구조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체형 불균형이나 우리 신체의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 디스크 자체의 문제인데 목 디스크의 뒤쪽은 아까 MRI 보셨듯이 척수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경추부 척수신경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과 다리의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추부 척수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를 방치하면은 신경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아, 무섭네요. 준비된 MRI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좌측은 정상 MRI 사진이고 우측은 경추부 척수증이 진행된 사진인데 달라요. 아래쪽에 하얗게 보이는 타원형의 모습이 경추신경입니다. 네. 정상적인 환자분들은 저러한 타원형의 경추신경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네. 경추부 척수증으로 진행된 분들은 아예 없어요. 안 보여요. 네, 위쪽에서 눌려서 디스크가 경추부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세포가 죽어서 결국은 팔다리에 신경 마비가 오게 되고 그것이 영구 장애로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디스크는 방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조기에 전문의 선생님들의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이제 평소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허리 디스크에만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살았는데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목 디스크, 목 통증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 목 디스크가 왔을 때 초기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걸 이제 저희들이 미리미리 좀 알아두면 이제 예방도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목 디스크의 초기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목이 아프겠죠. 아 그렇겠죠. 네. 가장 초기 증상이 이제 경추통이나 혹은 승모근 승모근 통증이 가장 흔한데 이러한 것들이 환자분들이 흔히 표현하시듯이 뭐 담에 걸렸다든지 내가 좀 무리해서 뻐근하다든지 이러한 증상들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병원에 잘 안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만약에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그것은 목 디스크에 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아니고 그래서 단순한 근육통처럼 느껴지더라도 횟수가 굉장히 반복해서 생긴다면은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밖에 뭐 목을 뒤쪽으로 젖혔을 때 통증이 악화되거나 등 쪽으로 뻗치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목 디스크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파요. 그리고 목 디스크의 더 중요한 증상은 네. 신경을 압박했을 때 생기는 신경 증상이거든요. 목 디스크가 양쪽 상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했을 경우에는 어깨부터 손까지 저리거나 네. 혹은 심한 경우에는 신경 마비가 와서 뭐 물컵이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목 디스크로 어깨가 아프기도 하니까 또 50견으로 오해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렇다고 이래가지고 하잖아. 이러고 맞아요. 왔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자, 50견인지 목 디스크인지 요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50대 중년에 그 어깨와 팔의 통증이 나타나면 이 연령대 호발 질환인 50견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50견의 경우에는 이 어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회전근이 주변과 달라붙는 유착이 발생해서 이 어깨 통증 또 이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이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통증이 어깨 바깥쪽으로 국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자세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이와 다르게 목 디스크에서는 팔의 통증이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팔의 저림이나 아니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하는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목의 앞이나 뒤로 구부리는 동작에서 팔로 내려가는 통증이 유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50견과 상반되는 증상은 이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의 긴장이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오히려 완화가 되기 때문에 심한 디스크에서는 이렇게 팔을 오히려 들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목은 뇌로 통하는 신경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보통 왜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아까도 잠깐 뭐 말씀을 나눴지만 운전하던 분이 사고가 나면은 꼭 왜 목을 이렇게 뒷목덜미를 자꾸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야 이거 그래서 그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목에 통증이 있고 뭐가 디스크하고 이렇게 뭐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사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동작인데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고 났을 때. 목덜미 목 잡고 뒷목덜미 내리죠. 잡고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목은 해부학적 구조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목뼈가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얇고 작은데 아까 삼겹살 12근, 삼겹살 12근을 항상 얹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상이나 손상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목이 머리와 함께 뒤로 꺾였다가 앞으로 다시 숙이는 자세가 되게 그때. 되는데 이때 이제 순간적으로 머리 무게가 더해지면서 신경의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목을 잡는 거고 실제로 목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 사고로 인해서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서도 보면은 보통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40% 이상 환자들이 목 부상을 입는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경험하기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목 디스크를 경험하거나 혹은 목 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기왕에 많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목 그 사고로 인해서 이게 목을 좀 많이 다쳤는지 그렇게 크게 다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보통 119 오면은 여기다 무조건 고정을 하는 게 필요해요. 예, 고정을 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찰이요. 그때 사고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거 하다가 목 디스크가 올 수가 있겠네요. 널널 하다가 말은 못하고. 네. 선생님 조심히 배우고. 캐스팅 되시겠어요. 캐스팅 되시겠어요 드라마에. 너무 리얼했어요. 너무 리얼해서. 그랬나?